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병준입니다. 추석은 잘 지내셨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휴식도 취하고 오래간만에 친척과 가족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즐거운 시간은 끝나고 다시 우리 물권법 강의에 같이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물권법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강의 못했던 부분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답안지에 적을 일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각 판례나 문헌에서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8페이지에 보면 이제 등기 필증과 등기 필 정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등기 필증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는 이를 이제 등기 필 정보로 갑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제 등기 필증이라는 용어로 사용했고 예전 판례를 보면 등기 필증이라는 용어가 이제 간혹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0페이지 양가로 니은번을 보시면 등기 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 등기 필 정보입니다. 양가로 디귿번을 보시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 정보와 함께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 필 정보를 항상 등기 서류와 함께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는 그 매도인이 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한 때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 필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89페이지에 등기 필증과 등기 필 정보 해당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종전의 등기 필증을 세상 일반인은 권리증이라고 속칭하면서 마치 그것이 부동산 물건을 표상하고 있는 것 같이 보는 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이는 그 소지자가 다음 등기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나 멸실하더라도 다시 교부받지 못하는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본래 등기 필증은 어느 시기에 일정한 내용의 등기가 있었다는 증명서에 지나지 않고 등기부서상 현존하는 부동산 물건을 표성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껏해야 그것은 그 위에 등기 권리자로서 표시되어 있는 자가 지금도 권리의 명의인이라는 점과 그 소지자는 그 권리자 자신이라는 점을 상당히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자료일 뿐이다. 개정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종래 등기 필증을 가름하여 등기 필 정보 제도를 도입하였다. 등기 필 정보는 숫자와 기호 16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정한 등기 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 권리자를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그 권리 변동의 기록은 결국 등기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등기 필 정보는 등기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실무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 변동의 요건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물권적 합의는 일정한 행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라고 했을 때 이 등기 필 정보도 그와 같은 제반 서류에 반드시 담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로 가서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가등기와 관련해서 이미 설명됐던 것인데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의 심사에 관해서는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를 등기 절차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밖의 등기 신청의 실질적 이유, 원인의 존부와 효력까지 심사하는 입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등기 원인, 그 다음에 등기 이전하게 된 실질적 이유까지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이라 그러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유한지까지 심사하라는 것인데,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매매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이는 그런 서류만 첨부하면 그것으로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 문단으로 가서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가 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적 사항 뿐만 아니라 실질적 실체법적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실체법적 사항도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을 요구하고 등기 필정보와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무엇보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이들은 모두가 등기 신청의 실체법상의 원인의 존부와 그 효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증거력이 약한 사문서의 이야기는 하나 실질적 실체법적 사항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심사의 방법이 신청의 정보와 첨부 정보 및 등기 기록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내지만 그 유효성에 관해서 실제로 판단은 하지 않기 때문에 96페이지로 넘어가서 판례는 이제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등기관은 등기 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와 등기에 의하여 등기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밖에 필요에 응하여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등기와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제2관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이 이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번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지만 이제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 이상 간략하게나마 등기와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